그때라면 그때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그때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하고 나면, 또는 집이라도 좀 사놓고 나면, 애들 공부 좀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막연히 언젠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그때가 있어요. 대비하는 그때죠. 어떤 거냐? 내가 몸이 아프게 되면, 만약에 직장을 잃게 되면, 그죠? 그리고 혹시 불의의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막연한 그때, 대비하는 그때, 이러는 두 가지의 그때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은, 미뤄요. 미루시죠? 그때, 언제, 그때 하려고 지금 미뤄요. 그때 하시려고 지금 미루고, 또 그때 하려고 지금 참아요. 기다리고 참고 미루고, 그렇게 하고 또 아프거나 직장을 잃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그때를 대비해서 뭐 해요? 아껴요. 일단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고 에너지를 아끼고 자원을 아끼고 모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걱정하고 대비하고, 그죠? 그때 때문에 그래요. 닥치지도 않았어요. 그죠?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때 때문에 아끼고 모으고 대비하고 걱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시간이 나면 그때, 언제 시간 나셨어요? 좀 여유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경제적 여유가 언제 생기던가요? 애들 공부 끝나면 그때.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장. 그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다가가면 멀어지는 신기루처럼 그때는 우리 인생에 좀처럼 오지 않아요. 여유 있고 시간 있고 모든 조건이 맞아서 내가 그때 하면서 미뤄왔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때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루처럼 멀어지게 하는 그때는 뭐 때문에 자꾸만 멀어지는지 아세요? 사실 그때는 항상 와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든 생각하면 여유를 낼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 미룬 것을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든지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때 하는 그때가 왜 안 오냐 하면은 사실은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1,000원만 모으겠다 하면은 990원 모으고 나서 1,000원이 되면은 그때가 그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1,000원 모으고 나니까 놈들은 2,000원 있네. 나도 2,000원. 2,000원 모았으면 2,000원 모아진 때가 그때 아니에요? 2,000원 모으고 나니까 4,000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좋아. 4,000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그때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욕심이고, 그때가 이르렀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욕심과 어리석음은 항상 같이 다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욕심과 어리석음이 그때가 막상 우리 삶 속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를 붙잡지 못하고 보내요. 또 다른 그때를 기약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언제냐? 지금은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고 내일의 어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냐면은 그때는 어제의 그때고, 그죠?
어저께 생각하는 그때고 그 다음에 내일 생각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우를 범하냐면은 우리는 항상 그때 살기 때문에 그때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내일의 그때 하면서 밀어버려요. 자, 그때는 오늘의 그때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그때에 왔으니까 이제 그때 돼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놓쳐버리고 지나가요. 그래 놓고 내일 와가지고는 다시 그때 이러면서 또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는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 그때에 편히 쉴 날이 없어요. 그때 편히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면. 그쵸? 그래서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절절히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어떨 때 깨닫느냐면은 임종을 앞두고 많이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다 지금이 그때라면 제가 딱 쳤어요. 그랬더니 그 김태원의 신곡이 지금이 그때라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 그때라면 그녀를 꽉 잡고 꽉 붙잡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고 보면은 류시아 씨가 번역한 잠언집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잠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일 많이 하겠다. 뭐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더 많이 놀 걸.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하고 싶은 걸 할 걸.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도 제가 참 잘 읽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죽음에 가까이 간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쓴 그런 글들을 지켜보면서 상담하면서 지켜보면서 그런 쓴 글이고 또 하나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 책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모리가 계속 이렇게 제자와 함께 임종에 다다라서 죽기 직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혜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뭐 또 다른 책도 있어요. 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 책들을 옛날에 읽었던 그런 기억들을 다 더듬어서 오늘은 교도님들과 제가 함께 다짐하는 의미도 되고 또는 다 알고 있지만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챙겨보는 의미도 되고 해서 지금이 그때라면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미루지 말고 너무 미루지 말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실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황사님과 똑같은 마음에 이 과정을 겪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고 나중에는 뭐 일반적으로 괜찮아 잘 가시겠지. 그 다음에 아쉬움으로 절절히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면 이제 앞날 축원해 주셔서 또 소년으로 만나고 앞날을 기원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마음에 미루는 것이 우리의 그 슬픔과 아쉬움을 정말 배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언제나 아쉬움이 있어요. 그죠? 끝나지 않는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하여간 미루지 말고 살자. 하여간 미루지 말고 살자. 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너무 참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13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도님들께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연구해가지고 남들이 한 얘기를 종합한 거니까 생각이 다르면 진짜 그럴까 이렇게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본인이 살던 대로 계속 살면 죽을 때도 살던 대로 살던 거 후회하면서 죽어요. 근데 이렇게 미리 가신 분들이 알려준 거를 한 번 정도 참고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너무 참지 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착한 여자 컴플렉스, 강한 남자 컴플렉스 있어요. 대체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잘하는 쪽에 집착하고 못하는 쪽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절제도 많이 하고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요. 나라는 건 없어요. 있잖아요. 선과 악이 양분되어 있잖아요.
아바타 영화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전쟁 나가서 이기게 해달라니까 우리 신은 그렇게 이기고 지고에 관여하지 않는다. 균형을 맞출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균형이 중도예요. 사실은 중도. 그래서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 선과 악을 초월한 지선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면은 뭐 아니면 도예요. 선은 이거는 선, 이거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참 고통 속으로 많이 몰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양변을 여인 중도를 찾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길들이 온 것은 착하게, 도덕적으로, 그죠? 성공하고 모범생으로 교육을 참 많이 받아왔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사실은 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갈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참아온 사람 그만 참으시고 지금까지 너무 안 참은 사람 좀 참으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대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오기를 참는 쪽으로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쪽에 선 사람 편에서 얘기를 주로 할 테니까 생각해봐서 내가 너무 안 참는다 싶으면은 거꾸로 들으세요. 나는 지금부터 좀 참아야 돼.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지 마라. 그러니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 책을 쓴 저자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청소년들과 대담을 했거든요. 그때 청소년들한테 해준 얘기가 한국 청소년들은 너무 스스로에게 엄격하다. 좀 편해져라.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지 마세요,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너무 참아가지고 뭐 할 건가 목표를 봐서 참으세요. 목적이 분명하면 참고 참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참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 참지 말고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지 마라. 그 다음에 너무 아끼지 마라. 교무님은 아껴야 잘 살지. 교당에 빚도 있는 교무님이 무슨 말씀이야. 아끼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있잖아요. 아끼고 절약하고 모으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환경을 만들어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다시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고 한 거라면은 정확하게 아껴야 되는 것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분간해서 아껴야 돼요. 그것을 분간해서 아낄 것은 아끼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끼는 것이 몸에 배면요. 스크루지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끼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아낄 것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해서 너무 아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끼지 마라. 왜 먹고 살아야지 남들도. 소파 한 번 사면 절대 안 버리면 소파 장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때를 알아야 하는 것. 때, 지금이 그때 모아야 할 때 아껴야 될 때인지 버리고 흩어야 될 때인지 그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지금이 그때라면 버리고 지금이 그때라면 아끼고 이 대중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끼는 것이 너무 몸에 배가지고 근성으로 굳어져 버린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안 아끼는 것으로 길을 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끼고 이건 안 아끼고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아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스크루지인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요? 처음에는 칭찬 들었어요. 잘 아낀다. 착하다. 근데 이게 어느 사이에 도를 넘어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고 스크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때를 알아야 돼. 아껴야 할 때와 편하게 써야 할 때, 모아야 할 때와 버려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간은 쌓아두잖아요.
인간은 쌓아두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땅도 그냥 잠깐 쓰면 될 걸 네 땅, 내 땅 나눠가지고 내 땅 많이 쌓으니까 땅 없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막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적당한 그때.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라면 어떤 때? 팔아야 될 때라면 팔으세요. 사야 할 때라면 사시고. 그러니까 그때, 나중 아니고 그때 지금이 그때라면은 행위를 하는 거죠. 실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닥치면 다 해요. 그때 닥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때 당해서 해라.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직면해라. 그 다음에 너무 대비하려 하지 마라. 닥치면 다 해요. 제가 옛날에 신문을 봤는데 어떤 애가 5살이 될 때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속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뭐 백방을 다 알아봐도 애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토스트기에 빵이 탔어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엄마 빵 타 이러더래요. 말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모든 걸 말하기 전에 다 해줘가지고 애가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빵이 타니까 엄마 빵 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닥치면 해요. 닥치면 필요하면 해요. 그러게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죠? 내 안에 붙여있다. 다음 안에도 붙여있다. 언제 나온다? 때 되면 나오고 불러주면 나온다. 절실하게 불러주고 때가 되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부처님이 움직이게 기회를 주라. 내 마음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비하고 피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더 많이 사랑하라. 제가 사랑하라 이러니까 사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랑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이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일, 많은 거 있죠. 아이들, 여러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더 많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몰입하게 해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몰입하면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안 생기는 이유는 몰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리고 공부도 몰입해서 하면은 공부가 재밌어요. 관심을 안 주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면 몰입이 되고 몰입이 되면 사랑이 돼요. 이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더 많이 용서하라. 그러니까는 죽기 전에 사람들이 내가 진작 용서하고 살걸. 괜히 내가 고통받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한 번 서운하고 원망할 일 당했다고 해서 내가 계속 곱씹고 원망하고 하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용서하라. 그 다음에 더 많이 놀라. 어때요? 기분 좋지 않아요? 더 많이 노세요, 제발. 저 노는 것도 구분해 보니까 쉬는 것과 노는 것이 있어요. 근데 휴식이 되는 놈, 이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선내 정신하고도 어울려요. 윤주의 얼굴에 갑자기 밝은 빛이 돌아요. 노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직관력과 영감이 움직일 수 있는 여백이 생겨요. 우리가 늘 골똘히 집중하고 막 하면은 안 생기는 그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아줘 버리면은 일단 시간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진 시간을 만회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집중력 떨어지는 상태로 계속 책상 앞에 앉아있어요.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쭉 앉아있어요. 학생만 그런다고 웃지 마세요. 일반도 그래요. 일도 아닌 것이 놀지도 못하는 것이 쭉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사는 분들 많아요. 하고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이것을 끊고 매점을 잘 해줘야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어요. 노는 것도 잘하고 일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노는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아까 거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욕심과 집착이다. 못 노는 마음. 놀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생각나.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놀려고 하면 나는 게 뭐예요?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잘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놓고 비우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배우라. 세상은 크고 나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을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순수함을 가지고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젊음을 유지하고 성장을 쉬지 않게 하는 비결, 더 많이 배우라. 그 다음 더 많이 베풀라. 사실 우리가 진리적인 시각과 세속적인 시각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진리적인 시각은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고 세속적인 시각은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빌려서 썼다가 도로 제자리 가거든요. 그래서 베푸는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건 베푸는 거고 갈 때 가는 건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뺏기거나 하지 마시고 내가 베푸르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도적으로 먼저 많이 베풀라. 그렇게 해서 베푸는 것은 있잖아요. 행복을 크게 하는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많이 베풀면 오게 돼 있어요. 간 것은 오고 온 것은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를 지 맘대로 하게 놔두느니 내가 가게 하면 지가 올 것이고 다시 온 것을 또 가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이 베풀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근데 마음속에 그때 하려고 놔둔 거 많잖아요. 그때 하려고 놔둔 거 많은데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막는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해서 뭐 잘 안 될까봐 해서 또 다른 일이 생길까봐 사실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원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삶을 안정되게 살 수도 있고 성장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가장 안정되게 사는 방법은 일 안 벌리고 조용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잃는 게 별로 없어요. 조용히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얻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해보잖아요. 그럼 잃는 것도 있어요. 그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게 있어요. 최소 얻는 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경우 해봐서 얻는 거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자각을 얻을 수 있어요. 최소의 이게 최악의 경우 얻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가 좋을 수도 있잖아. 이건 덤이에요, 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이나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욕구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일어난 욕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돼? 눌러놓는다는 거예요. 여석악초처럼 한번 올라온 욕구를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숨어있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욕구는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난 욕구는 실천을 해주면 가부간단 결론이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잘할 수 있겠구나, 이 길로 쭉 가야 되겠구나. 이게 나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그동안 이 안에 일어난 욕구를 참아가지고 이 안에 꾹꾹 눌러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애가 나를 속여요. 나 저 커피 먹고 싶다. 근데 비싸서 못 먹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 저 커피는 비싸니까 내가 다음에 돈을 모아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해요. 여우처럼 아, 저 사과는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곡이 일어나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정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해가지고 수세미 속같이 얽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 문제를 보면 머릿속이 수세미 같기 때문에 직시를 못해요. 스스로가 막 헷갈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더 많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인연소체, 첫째는 인연소체. 왜 남들은 그게 안 하고 싶은데 난 하고 싶겠어요? 인연소치고 또 하나는 정보의 소치예요. 내가 보고 들은 만큼 거기서 그 정보를 배경으로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고 좋은 정보를 가까이 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빠지면 쭉 가요. 그쪽 정보가 들리고 하고 싶고 계속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끈을 잘 잡아야 돼요. 좋은 친구 끈을.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는 법연을 잘 맺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막연히 생각하는 그때는 따로 없다. 그때는 없다. 언제? 그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막 생기고 뭘 하고 싶다고 해도 막 못하겠거든. 딱 이 말을 생각하세요. 그때가 지금이라는. 그죠? 내가 적금 모아가지고 여행 가려고 돈 모아놓고는 돈 모아지면 또 모읍니다. 여행 간다고. 그러니까는 딱 지금이 그때라면 깨서라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갈등이 생길 때라면 지금이 그때라면 이 심경으로 그때를 어제의 그때, 내일의 그때로 만들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순간에 적실하게 그때 해야 될 것을 하시면서 때늦은 늘 후회하시지 마시고 특히 죽기 전에 너무 후회하시지 마시고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